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정말 충격적인 일 하나가 좀 있었죠.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기사부터 같이 한번 좀 보시죠. 16명이나 해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5일 동안 국민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통일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납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충격적인데요. 하나는 일단 무엇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을 다시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16명이나 사람을 해친 사람입니다. 16명이나 해치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국민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냐, 언론이 이거를 제대로 안 다뤘기 때문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정부에서 이 사실 자체를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지금 알려지게 됐냐? 놀랍게도 청와대 관계자의 핸드폰, 이 핸드폰을 한 기자분이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저 사진에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고 나서야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가지고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의심이라기보다도 합리적인 이제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이거를 숨기려고 했냐 도대체. 이거를 그냥 16명이나 사람을 해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론화도 하지도 않고 그냥 북한으로 다시 보내버렸냐? 이거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통일부는 일단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지만 발언의 일관성과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통일부의 지금 얘기가 맞냐? 실제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 9조에 따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쁜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은 완전히 그냥 북한 주민이 아니라 잠재적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은 한반도 전체다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야, 이 사람들이 지금 두 사람이 귀화하겠다라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냐, 한국으로 와가지고 살고 싶다라는 의사까지도 밝혔는데 왜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공론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지레 짐작해가지고 나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의도는 나쁜 것이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보내버렸냐. 이 사람들을 그냥 제대로 된 어떤 법적 절차, 제대로 된 어떤 재판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레 짐작해서 범죄자라고 낙인 찍어버린 다음에 북한으로 보내버린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 아니냐. 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북한식의 사법체계를 적용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제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니까 신창훈 인하대 국제해양법센터 연구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내비친 이들에게 우리 국민과 동등한 절차권을 보장해 주었어야 한다, 이런 식의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고도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VOA에 1954년 7월 27일 한국전쟁 종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이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욱이 이 말까지 붙이고 있죠.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도 국적자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추방 조치는 헌법을 위반하고 훼손한 것이다,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의아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좁은 북한의 목선에서 3명이 16명을 차례대로 해칠 수가 있냐?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배를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요만한 배입니다. 요만한 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두 사람이 밝힌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사건의 전황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명씩 뭐 몇 분 간격으로 불러가지고 해쳤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사람이 나머지 한 명 같은 경우는 지금 잡힌 상태고 이 세 사람이 저 좁은 선박에서 16명 가까이 되는 성인 남자들을 제압을 다 했다?
그리고 저렇게 좁은 목선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도대체 해칠 수 있었을까? 무슨 뭐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투명 망토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명 한 명씩 해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것부터가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북한 주민에 대해 가지고 납포한 지 5일 만에 추방을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납포한 지 5일 만에 그리고 정부 조사가 이루어진 지 3일 만에 너무나도 신속하게 너무나도 이례적으로 최초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너무나도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지금 현재 정권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한다, 문제 제기를 안 한다라고 계속해 가지고 제시가 되었는데 또다시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점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 이번에 이 북한 주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그냥 밝힌 게 아닙니다. 이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스스로를 해칠 위험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스스로를 해치면서까지도 내가 제발 한국으로 오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 통일부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송환 조치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고 있냐?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 추방에 대해 가지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미국의 보수 논객들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한국이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권활동가인 조슈아 스탠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한국이 북한의 사법제도를 적법하다라고 용인한 셈이다. 한국에서의 재판을 통해 가지고 처벌받도록 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정체가 뭐냐 이겁니다. 도대체 이분의 정체가 뭐냐? 이분은 도대체 왜 대한민국 헌법에 맞춰가지고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도대체 북쪽에 맞춰가지고 사법 처리를 하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번 일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저 조그만 선박 안에서 16명 가까이를 해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통일부는 이렇게나 급작스럽게 이렇게나 이례적으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으면서까지도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